2011년 그 3페이지에 있는 거는, 가운데 있는 거는, 도의회에 있는 거는 우리 물량대분회의 했던 거고요. 지난 11월 3일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2층 휴게실에서 경기 친농연 10주년 기념 대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대담회에는 경기 친농연 창립 초기부터 활동해온 신동식 초대 회장과 김준식 2기 회장, 그리고 현재 3기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기 회장이 참여했습니다. 한석우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담회는 경기 친농연의 출범 배경과 과정, 그리고 경기 친농연 출범 과정에 기여한 인사들에 대한 추억과 향후 경기 친농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전현직 회장들은 경기 친농연 창립 초기부터 함께 활동해온 한석우 사무처장이 준비해온 지난 사진들을 보며 지난 기억들을 회상했습니다. 경기 친농연은 10여 년에 걸쳐 친환경 농민들의 조직과 교육, 그리고 투쟁을 통해 전국 최대의 친환경 학교급식 계약재배 생산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환경 농민들은 도청과 도의회를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확보를 위한 집회와 기자회견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전국 최초로 친환경 농민들의 권익 투쟁을 진행하고, 내적으로는 시군 친농연 순회 토론회와 정책 교육 등을 진행하며 친환경 농민들의 실력을 키워왔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과 경기도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면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체계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해왔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교 영양교사, 학교급식지원센터 관계자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운동본부, 공무원과 시도의원 등 다양한 학교급식 관계자들과의 협치 활동을 통해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 토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기 친농연은 지난 8월 11일에는 전국 최초의 도단위 농민단체 연구소인 경기지속가능 농정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전현직 회장들은 이구동성으로 2007년 10월 18일부터 시작된 클린 팔당 연구 용역을 경기 친농연의 직접적인 창립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경기도는 팔당 수질을 개선하고 수도권 2,400만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의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팔당 지역을 청정클린 농업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07년 서울대학교 용역을 통해 팔당 친환경 농업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어 2007년 10월 21일에는 농작물 재배 면적의 11% 친환경 확대, 세계 유기농 대회 유치, 팔당 클린 농업벨트 조성,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등 경기도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4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8년 1월 광주 친농연이 창립되고 그해 11월 팔당 지역 친환경 생산자 연합회가 창립되면서 본격적인 친환경 농민들의 조직화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전현직 회장들은 서울대학교 김한배 교수가 없었다면 지금의 경기 친농연은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농정국과 양평군에서도 큰 역할을 했는데 특히 경기도 농정국 박종민 팀장의 역할이 컸다고 전현직 회장들은 회상했습니다. 2008년 2월 달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생산자 조직이 결성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각 지역의 대표들과 서울대 김한배 교수님, 교수진들과 또 이제 뭐 농협이나 여러 이제 조합장님들 해가지고 2008년 2월 달에 이제 일본의 선진위 결합 연수를 갔었죠. 그때 저도 물론 참석을 했었고, 그때 다녀오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생산자 조직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그때부터 이제 김한배 교수님 그 진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빨리 친환경 농민 생산자 협회를 결성을 해라, 그런 계속 이제 제언을 했었고, 또 교육도 많이 했었죠. 지역주를 틀리겠지만 대략 한 2008년에서 9년 요 시기에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한강 수계 지역이죠. 한강 수계 지역의 생산자 조직이 결성이 됐죠. 우리 그 김한배 교수님이 영향이 상당히 많이 미쳤었으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절대적이었죠. 김한배 교수님이 리드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경기 친농연은 없다고 봐야죠. 상당히 그 역할을 많이 하셨고, 물론 이제 그것이 본인의 이제 본업이기도 했지만
우리로서는 이제 경기도에서 친환경 농민들 조직을 이제 결성하고 활성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죠. 박종민이요? 박종민이 예, 박종. 예, 참 박종민 씨가 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 사업을 했죠. 우리 집이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몇 번 왔어요. 현장을. 박종민이 박종민이가 그 각 지역에 많이 그 다녔지. 지역에 그냥 토요일, 일요일 현장에서 없이 농민 목소리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박종민 씨도 정말 상당히 공헌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경기도는 팔당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민들을 조직한 뒤 2009년 여주군을 중심으로 친환경쌀 학교급식 사업을 추진, 3년 만에 여주군 친환경쌀 학교급식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여주군의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 사업은 어렵게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벤더들에게 빼앗기듯 판매해온 친환경 농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또 여준도 쌀이 학교 급식에 그때 들어갔잖아요. 네. 여주 처음에 친환경 쌀 들어간 게 아니라 여주 쌀이 들어갔다고 대항림표 쌀이 들어갔다가 이제 그거를 최저관이가 이제 그때 농민의 해무죠 앞장서서 그거를 3년 만에 쟁취를 해서 이제 그 친환경 바꿨죠. 네, 친환경 쌀로 바꿔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죠. 그러나 시범 사업이 성공했다고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이 자동으로 수립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정과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기관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이때부터 경기 지역 친환경 농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가 서울대학교의 용역을 의뢰하고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를 건설하면서 친환경 농업 재배 면적을 11%로 확대한다는 발표까지 해놓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자 화가 난 친환경 농민들은 경기도와 농협 등을 성토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1년 10월 12일 150여 명의 경기 지역 친환경 생산자들은 경기 친환경 학교급식 올바른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개선의 계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진행된 이날 경기 친농연 회원들의 집단 행동과 관련 전현직 회장들은 우리 농민들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회상했습니다. 우리 이제 경기 친농연이 이 전국 최초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전국 최초 타이틀 문제라는 게 뭐냐면 친환경 농민들이 도청 앞에서 데모한 게 전국 최초의 타이틀을 한번 달게 된 계기입니다. 그 뒤로 뭐 여러 타이틀이 사실 있습니다. 뭐 어떤 사업에서도 그러고 우리 어떤 그 단체 활동에서 그러고 또 최근에는 우리 그 지방 농민 단체로서는 뭐 최초로 또 자 연구소까지 성과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당시에도 아마 지금 여기 우리 사진에도 있고 자료도 있는데요. 10월 12일 날 우리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도청 앞에서. 그때 참 야사도 많았는데 그때 우리 내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 농민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신 회장님이나 우리 김 회장님이나 김장 앞장 서셨는데 좀 그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그 말씀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우리 농민들도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농민들이 있고 또 진보 성향의 또 농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농민들의 그 다수가 혹시라도 행정에 이게 밑보였다가 막그 투쟁하고 하다 밑보여가지고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라는 그런 농민들은 조금 참여도가 조금 떨어졌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참 우린 자주적인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정말 진보 성향의 농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제 좀 시위도 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한 개선 요구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요구 사항이 그때 네. 첫 집회 때 요구 사항이 구체적으로 우리 첫 번째가 그 정보 공개, 정보 물량 정보 공개. 네, 물량 정보. 학교급식 관련된 예.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민간 협의체 구성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급식운동본부가 큰 역할을 그럼요. 집행위원장이 어쨌든 최저관이었고 의원 준비 과정에서도 많이 결합했었고. 했었고 경기 친노연이 자생해서 우리가 이제 좀 그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조직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많이 거론됐던 이제 뭐 인물이나 이제 어떤 뭐 조직이나 이런 협업이 없었다 그러면 지원이 없었다 그러면 네, 경기 친노연 있을 수가 없죠. 그날 우리가 10월 12일 날 부현 대표님을 처음 뵀었죠. 그날 집회 장소에서. 예.
우리 김주준 회장님은 그날 갈 때 좀 찝찝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뭐 집회를 많이 했지만 그 집회 중에서 가장 잘했다는 것은 농협 지역본부 와서 했던 거, 참 그거를 저는 지금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그렇게 우리가 집회를 안 했으면 농협에서 많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줬을 거예요. 여기를 말로만 그냥 맨날 뭐 경기 친농협 뭐 때문에 맨날 그거 해놨지요. 그래서 경기도 농협 지부 가서 한 거 참 잘했고, 그다음에 우리 농민들이 가장 해당되는 것이 품질 관련 아니에요? 물건만 가져가도 가슴조이고, 오기만 해도 가슴조이고, 쳐나마도 그냥 가슴조이고, 이거 왜 오나? 요즘에도 또 그런, 아니 그거는 뭐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품질 관리원 가서 우리 그 했던 거, 맞아, 동등성 협정. 아주 그런 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친환경 농업계에서 참 역사적 사건인데요. 지나고 다시 돌이켜보면. 얼떨떨했었죠. 사실은 우리가 주도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를 조직할 수 있을지도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 되게 좀 과연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좀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열정이 앞서가지고 했던 집회였죠. 그리고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여기 어쨌든 요 그림 속에서도 그때 좀 느낌들이 사진 속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반신반의. 이제 좀 그러면서 하고 나서 되게 좀 후련했던 기억이에요. 후련하고 뒤풀이도 좀 하고 그러면서도 그랬던 기억이고, 아 농민들이 할 수 있구나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의 일상이 돼버려, 일상처럼 요구하는 것들이 되게 좀 힘이 실리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1년 그 집회를 계기로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조금 이제 껍데기를 좀 벗게 됐죠. 그러니까 좀 그립김을 좀 벗게 된 좀 결정적 계기가 됐고, 그 밑받침이 됐던 거는 추례 조직, 그리고 우리 그 당시 생산자 준비위원회 같은 경우도 친농협 전신도 매달 한 번씩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이사회도 하고 회의를 하면서 꾸준히 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출됐고, 10월 12일 그 이후로 집회 참가자들이 일단 자신감 얻었고, 언론이나 행정이나 농협이 이제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걸 보고, 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도 우리 최영찬 교수도 찾아가고, 김상훈 교육감도 찾아가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가격이나 물량도 논의를 하고, 그때도 이제 조공법인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자체로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요때 이진찬 국장 얼굴이 생각나요.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한 친환경 농민들은 2012년 2월 28일 용인 기술고등연구원에서 경기 지역 친환경 생산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를 창립했습니다. 초대 회장으로 신동식 회장을 선출한 경기친농연은 시군 순회 교육을 통해 조직을 강화하고 농민 중심의 학교급식 물량 배분 여건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경기친농연은 2014년 제2대 김준식 회장이 선출되면서 대외 활동이 본격화되고 기술교육과 정책교육 등 각종 교육이 안정화됐습니다. 2020년 제3기 회장으로 김상기 회장이 선출되고 2022년 경기 지속가능 농정연구소를 설립한 경기친농연은 오는 12월 2일 경기친농연 1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새로운 10년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